제일 중요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지금 말씀드린 건 좀 깊게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클럽 스피드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여기 단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잠재적인 보이시나요? 네. 잠재적인이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요. 잠재적인 비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스피드에서 클럽 스피드 나누면 스매시 팩터가 나와요. 이 장비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1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전체 투어를 한번 할 건데 그때 이제 간단하게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골프볼 내구성, 뭐 퍼팅 로봇 이런 테스트 장비들도 있고요. 런처, 뭐 압축 강도 테스트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장비들이 저희도 한 장비만 한 30억 정도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업들이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제품을 개발하기가 국내 실정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대신 다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주고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간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이제 3D 분석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클럽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클럽들은 이제 주니어나 선수들이 이제 올바르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올바른 클럽들을 쓸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뭐 보시면 스윙 로봇 테스트룸, 골프볼 테스트룸, 뭐 피팅실, 세미나실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세미나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해외 유명한 이제 강사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제 해외 쪽은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하지는 않고요. 이제 다양한 이제 세미나들을 매년 3,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최경주 재단이나 뭐 골프 다이제스트, 뭐 각종 골프 대학들 그리고 해외 유수 기업들이랑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하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야외에서 로봇 테스트도 하고 뭐 허석구 프로님도 박사 논문 쓸 때 저희가 좀 도와드려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시고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하고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오면 이제 키고스를 항상 방문을 거쳐가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키고스가 나름 이제 테스트 기관으로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어 선수들은 이제 클럽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이터 분석을 해서 클럽을 이제 가장 최적화된 클럽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선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뭐 이건 뭐 예전 테스트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뭐 배상문 프로님도 오시고 뭐 다양한 프로님들이 이제 많이 방문해 주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소연 프로 우승하자마자 여기 캡처하러 한번 왔었고. 그리고 이제 고지원 프로도 우승하자마자 바로 캡처하러 왔었고 해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꼭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 와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스윙을 데이터로 남겨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됐을 때 좀 원인을 좀 빠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캡처를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양하게 이제 골프 다이제스트나 JTBC나 SBS 골프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키고스가 이제 뭐 기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은 이제 골프용품 테스트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수나 이제 골프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이제 교수가 분들을 위해서 기어스나 이제 클럽 매칭 시스템을 저쪽 방에 저희가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키고스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는 골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곽호용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좋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골프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왜 보는지 아세요? 되게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뭘 어떤 거든 볼 때마다 데이터라는 걸 보잖아요. 왜 봐야 될까부터 고민을 해봐야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 영역에서 그걸 찾기 너무 어려워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학문 쪽에 글을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본 내용이 숫자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본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카메라 장비, 레이더 장비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철학, 어떤 철학으로 그걸 왜 만들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활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이론을 빠르게 끝내고 직접 트랙맨 쳐보면서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골프 데이터 정의 및 응용인데 여기서는 한 4번째인 것 같아요. 4년 차인 것 같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네이버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탑부터 임팩트까지에 대한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그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샷 데이터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오실 조태영 프로님이 강의하시는 이런 지면 발력 부분도 있고요. 모션 센서, 예를 들면 기어스라든지 뭐 스크린에 모션을 입고 움직이면서 카메라 분석도 당연히 모션에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이 클럽과 맞아서 어떻게 날아가는가에 대한 게 샷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영역은 이 샷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체험하면서 샷 데이터부터 앞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실습 때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가 빠진 것 같아서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골프 업계 연차로 한 14년 차, 만으로 한 1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첫 회사는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뵀었던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저 캘러웨이 투어밴 근무, 그 만으로 한 4년 좀 넘게 했고 5년 차까지 근무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때 좋은 분 만나가지고 제가 박람회 잠깐 운영하면서 사업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우라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설립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조인해서 설립 단계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사로 미우라 단계를 같이 진행했었고요. 미우라 이후에 제가 트랙맨도 똑같은 단계를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전에는 트랙맨 덴마크였다가 트랙맨 코리아 설립하면서 직원들 세팅하고 세일즈하고 이런 데이터 교육하고 이런 업무들 중에 제 세일즈랑 데이터 교육 부분이랑 투어 업무를 같이 맡게 됐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직을 작년 10월에 했어요. 던롭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전에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AI로 오토로 피팅이 되는 큐핏이라는 장비를 같이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 전에 모든 걸 다 개발해 놓으셨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단계에 제가 잠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으로 보면은 골프의 물리학이라는 원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트랙맨 유니버시티 안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진성스포츠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식 코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QED 개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장비들 4종류 보신 적 있으세요? 소닉 사운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소닉 사운드. 소닉 혹시 저랑 비슷한 연배시면은 어렸을 때 만화로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파란 색깔에 이렇게 달려가는 친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가장 큰 특징. 빠르다. 네. 사운드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소리. 빠른 소리. 네, 저 빠른 소리로 측정하는 장비예요. 네, 단순하게 속도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썼던 게 스윙 카탈리스트 임팩트 잡을 때 혹은 모션 센서의 임팩트 잡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냐면 마이크를 볼 근처에 하나를 두고요. 벽면 근처에 또 마이크를 하나 둡니다. 그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두면 더 좋고요.
임팩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뻑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딜까요? 볼 바로 앞에서 제일 큰 소리가 나겠죠. 맞고 나서 벽까지 가서 벽을 때리면 벽 쪽에서 소리가 빵 나겠죠. 그러면 사운드의 시작점과 끝점도 알 수 있고 중간에 사운드의 크기를 가지고 속도 측정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나타내는 게 소닉 사운드라는 거고요. 스윙 카탈리스트에서는 예전에 임팩트 트리거로 썼었어요. 요즘에 손목 트리거로 해서 진동이 딱 오면은 임팩트를 잡아주는 걸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예전에는 사운드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이더 방식. 레이더는 우리가 많이 봤죠. 트랙맨이라든지 플라이트 스코프라든지 풀스윙 키트라든지 요즘에 뭐 복합적인 뭐 VC도 그런 거 나오기도 하잖아요. 레이더는 어떤 원리로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잔잔한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렁임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갔다가 부딪히고 되돌아오죠. 그 속도가 초당 한 2만, 3만 이렇게 막 빨라요. 그럼 움직이는 이 모양 그대로 본떠서 필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인지 뭐 헤드인지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레이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동하는 선상을 그대로 본뜨면서 시간 단위로 재니까 속도 측정이 당연히 되죠. 그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레이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티컬 센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옵티컬 센서. 보통 요즘에 카메라 플러스 옵티컬 센서라든지 레이더 플러스 옵티컬 센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즘에 쓰는 장비 중에 풀스윙이라는 그 설치형 장비 있죠. 풀스윙 키트 말고. 벽면 보면 빨간색 다이오드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골프전 보면 바닥면에 빨간 불빛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불을 꺼트리면서 정확한 좌표 측정이 되는 장비를 옵티컬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불과 뒤에 불을 끄면서 지나가면은 속도 측정이 되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쏘고 있는 사방을 뚫고 지나가면서 좌표 측정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옵티컬 센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센서는 제일 쉽죠. 우리 실제 카메라, 카메라 보통 우리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으시고요. 가장 큰 장점은 나머지는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 장비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 장비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 장비가 더 좋냐? 레이더 장비가 더 좋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각각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요. 이따가 철학 내용에 들어가면은 명확하게 뭐 두 개가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좋다가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카메라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끔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읽혀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카메라가 레이더보다 많이 잃는다면서요. 근데 물론 이런 런치 모니터, 우리 뭐 QED라든지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그렇게까지 일부러 프레임 수를 많이 넣진 않아요. 현존하는 카메라를 보면은 아마 네이버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몇 프레임이 가장 많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일 것 같으세요? 초당 몇 프레임? 상상 초월할 정도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천만? 업입니다. 업. 네. 네. 혹시 나 한번 알 것 같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카메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1초에 1조 프레임짜리 카메라가 있대요. 그거 이거 찍으면은 한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공 날아가겠죠. 네, 그걸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격 대비 가장 효율적이게 찍는 게 2000 프레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따가 임팩트랑 연관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초당 2000 프레임 정도가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게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가장 판매하기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보면은 소닉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탄도도 모르고 헤드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옵티컬 센서 같은 경우도 공이 불을 꺼트리면서 지나가니까 탄도도 알기도 어렵고 헤드가 어떻게 맞았는지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좀 갖고 가는 장비 중에서 레이더 장비랑 카메라 장비를 조금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제 마음대로 편집해서 만든 법칙이 하나 있어요. 3, 4호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 4호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의 법칙은 헤드가 공에게 얼마나 전달을 잘 시켰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묶음에 대한 데이터고요. 두 번째 탄도 관련된 거 4가지 묶음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맞았을 때 어떤 탄도가 나오고 그 탄도로 인해서 어떤 스핀량이 나오고를 나타낸 거고, 마지막 5번째는 5개의 묶음은 방향입니다. 5개의 조합으로 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해석하실 수 있게끔 묶어놨습니다.